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 발생했는데요.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서 자칫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계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614명 발생하면서 닷새째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계절의 영향으로 둔화하는가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지난주까지는 300명대를 나오길래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 주에는 의외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추세는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 느끼다시피 7월 초에 이제 단계를 4단계로 변화하고 더 이제 그 기준을 낮추니까 이미 이제 풀어진 거죠. 그래서 방심하면 올라간다라는 게 공식화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 또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았다고 안심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풀었더니 또 생기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7월 1일부터 4단계가 되면 대부분 지역은 1단계 아니면 2단계에서 머물게 될 거예요. 1000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당분간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단계는 그냥 기본 단계이고 2단계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숫자라고 봅니다. 네, 방심하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함께 더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190건이 확인이 됐고 이 역학관계가 확인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이제 21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델타 변이의 어떤 점유율과 위험성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상황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발견되는 델타 변이의 한 80%는 일단 그 검역 단계 또 격리 단계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20%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숫자 자체도 절대 숫자가 적고 또 전체 변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한 8.5%입니다. 우리나라는 알파 변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파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두려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알파 변이도 잘 상황 관리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델타는 알파보다 60%더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겁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그래도 검사도 많이 하고 해서 잘 조절이 됐으니 앞으로 델타에 관한 문제는 해외 유입만 차단하면 저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등등 백신 맞은 사람들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그렇게 했더라도 방역 당국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바깥에서 들어오지만 않으면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델타 바이러스는 사실 발견되는 거는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모르게 당기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고 해외 유입 차단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이제 옷깃만 스쳐도 감염된다. 물론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거겠지만 5초, 10초 정도만 머물러도 감염된다 이렇게 우려가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잠깐 스치면 감염된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만일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드문 예입니다. 다만 그만큼 이제 전파력이 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요. WHO에서도 가장 센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는 마스크 하나만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델타 변이를 포함한 앞으로 찾아올 더 큰 변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30년간 호흡기 감염 환자를 보면서 사실 마스크를 안 끼고 봤습니다. 환자가 독감이 있다 그래도 폐렴이 있다 그래도 착용을 안 했습니다. 환자한테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자기만 보호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착용을 합니다. 법적으로 착용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전파력이 센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잘 꼈던 사람 중에 감염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델타를 계기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봄까지는 기본으로 마스크 항상 들고 다니면서 착용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1단계,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에 해당하는 이 2단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좀 어떤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2단계인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거고, 각 지역별로 이제 그 10만 명당 1명 이상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예. 지금 밤 12시까지 식당이나 카페, 유흥업소 등등이 이제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지금 2단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8명까지는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을 둬서 6명까지는 관찰 기간으로 한 2주를 둔다고 했지만 8명까지 가능해지는 거고요. 집합이나 행사도 100명 미만인 선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역시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600명씩을 보고 있고 특히 수도권 60,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식당도 2시간 더 늦춰지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즐기실 수는 있겠으나 역시 그럴수록이 개인이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예, 계속 지금 제재를 풀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시간이 더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지만 개인이 잘 지켜나가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당국이 부스터샷, 그러니까 1회차 더 맞는 것과 이제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델타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다행히 그 두 백신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백신은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아스트라를 2번 맞았을 때는 60%, 화이자는 88%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화이자가 좀 낫죠. 근데 이제 우리의 교차 접종은 아스트라 다음에 화이자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2번 맞는 경우에 아스트라보다는 화이자를 맞는 교차 접종하는 것이 성적이 좀 낫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차 접종 전략은 일부러 델타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아스트라가 부족해서 만든 거지만 유효할 것이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문제는 아스트라든 화이자든 한 번만 맞고 나서 다음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예방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2번을 맞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부스터는 사실 이제 항체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 부스터를 해서 다시 한번 항체를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번은 다 놓는 것이고요. 이제 3번째 맞는 것을 부스터라고 쳤을 때인데 그것은 정말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든 화이자든 상당히 그 예방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같은 예방률이 떨어지는 백신을 갖고 부스터를 하는 것이 옳을지 그 사이에 새로운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갖고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옳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치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격리 면제 대상 이 WHO가 승인한 백신에 이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최근 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국가의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좀 믿고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자 입국에서 자가격리 면제에 중국 백신이 2개 들어가서 저도 조금 이제 놀랐습니다만 사실 시노팜은 미국 의사협회지에 정식으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을만 하고요. 시노백은 제가 아직까지 그런 좋은 잡지의 논문이 정식으로 제출된 걸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실생활에서 사실은 아부다비라든지 좀 작은 나라지만 세이셸 군도라든지 또 기타 여러 나라에서 중국 백신과 아스트라 백신을 섞어서 맞은 나라가 있고요. 중국 백신과 화이자를 섞어서 맞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를 섞어서 맞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있는데
중국 백신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델타뿐만 아니라 일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자꾸 뚫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라는 게. 그래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중국 백신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게 아니냐. 예. 또 일부 연구에서는 50%가 채 안 된다는 연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론 이제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백신을 서로 인정을 하겠지만 중국 백신을 맞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방역학적인, 역학적인, 의학적인 자료를 좀 검토한 다음에 허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 돌파 감염 우려가 좀 남아 있다라는 것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화이자의 모더나 백신이 심장 질환 발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라는 연구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 심낭염과 이 심근염에 대한 경고를 한 건데 사실 좀 일반인들이 좀 잘 모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심근염하고 심낭염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심장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심근이라는 것은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입니다. 심장에 근육이 있어서 뛰는 것이고 그 심장을 이루는 대부분은 심근입니다. 심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심낭이라는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예, 주머니 낭자죠. 그래서 그 주머니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염증이 생기면, 특히 심장 근육에는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좀 오고요. 심낭염이 생기면 전형적인 게 통증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쪽이 그야말로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근내 염증이 생기니까 심장이 뛰는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숨이 찹니다. 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부정맥이 생겨서 이제 가슴이 떨리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화이자든 모더나든 mRNA 백신을 맞고 빠르면 그날 아니면 21일 한 달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수일 내에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차 맞고 나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았던 경우에 3주 내지 4주 있다가 2차를 맞으니까 거의 한 달 반, 2달까지는 심근염, 심낭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가슴이 아프다든지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저절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이제 치료를 잘 소위 대증요법을 잘하면 더 나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남자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네. 미국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층의 남자들한테 특히 이 백신이 이제 보편화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과연 코로나에 걸려서 생기는 위험과 백신을 맞아서 방어할 수 있는 위험 그 득 차이 얼마나 득이 있는지.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네. 코로나19에 걸려도 심근염이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은 바이러스들이 심근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심근염을 두려워 갖고 화이자 안 맞으려고 피해 있다가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심근염이 생기면 네. 더 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결정을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피한다고 마냥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